네, 품격 있는 국회 생활, 슬기로운 국회 생활,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합니다. 중진의 격, 여당 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성환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오늘도 사탕수수로 네, 사탕수수. 만든 예, 환경의 기후 정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십니다. 자, 국회가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나흘간 진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 분야 했고요. 내일 외교안보 분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정치 분야에는 이게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보 사주 의혹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일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관련해서 뭐 질의를 하실 예정이라고 그러던데. 네, 외교안보 분야에 질의할 예정인데요. 예. 이게 성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은 과거에는 주로 북한에게 좀 판문점에서 총 쏴달라. 총풍 사건.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거 개입을 했었죠. 그런데 네.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잘 안 맥히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가 사실상 건풍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총풍과 건풍이 사실상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 질문을 좀 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대정부 질문이 참 깔때기처럼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자, 지난주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이 손중성 검사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 여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프레임이 갑자기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사이에 제보 사주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쪽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국정원장 경질과 사퇴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자, 이거 물타기입니까? 박지원 게이트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것 같으면 네.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거의 뭐 전지전능한 신이어야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현재까지 4월 달로 돌아가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하고 사실상 공모해서 네. 제3의 검사가 작성을 하고 네네. 그거를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동기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고 그게 조성은 씨한테도 전달되고 또 중간 고리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정정식 의원에게 또 전달된 과정이 다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이 팩트라면 네. 이 전 과정을 1년 전에 목포에서 당시에 우리 당 의원도 아니었고 네. 선거를 치르는 분이 그거를 1년 반 전에 기획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또 논점을 바꿔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는 거고 네. 지금 타임라인을 봤을 때 7월 달과 8월 달 사이에 만나서 제보를 사주한 건 맞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이것도 정치 공작이다. 이제 이렇게 약간 논점을 두 개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추미애 후보는 그렇게 표현했던데 강도질한 것을 신고했다고 신고한 것을 문제 삼는 게 말이 되냐. 네네. 이런 건데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네. 본질적으로 없었던 것을 무슨 조작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대체로 작년 4월 3일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거의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그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장관 간에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제보 사주와 무슨 상관이 있냐.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손준성 검사와 김웅 검사를 통해서 고발 사주가 되었다면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4월 3일은 4.15 총선 바로 직전이었고 예, 그렇죠. 이 고발 사주를 한 이유와 그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 윤석열 총장과 그 부인과 한동훈 검사의 명예훼손을 근거해서 일종의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했고 거다. 선거 네. 개입을 통해서 얻을 목표는 소위 현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만들려고 한 거고 네. 그 최종 목적은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고발 사주를 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러니까 2월 17일 날 음.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신라젠 대표를 만나서 가족을 지키려면 유시민 네. 비위를 내놔라. 그렇죠. 이런 걸 했잖아요. 네. 그 일종 그것도 공작에 가까운데 그게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일종의 검언 유착을 통해서 공작을 하려고 했다는 게 밝혀진 게 3월 31일. 31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또 일종의 새로운 물타기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 아닌가. 네. 저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의 그 과정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그 서초동이 바빴더라고요. 네. 타임라인을 쭉 보면 네. 굉장히 바빴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법사위 소집에 이어서 민주당이 법사위 소집을 해서 뭐 이런저런 그 현안 질의를 했다 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정보위 소집을 요구를 했는데 뭐 박지원 원장도 뭐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이런 입장이세요? 민주당에서는 그럼 정보위 소집하는데 동의하시고 같이 소집할 건가요? 글쎄요, 뭐 피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박지원 원장이 무슨 얘기를 오갔는지 모르지만 네. 뭐 피해갈 일도 아니고 실제로 게이트가 있었을 리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 국회의 질문에 아마 당당히 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주중에라도 정보위가 소집될 개연성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국정감사 기간에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 기간. 올해 이번 주는 대정부 질문이고 있으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네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보위에서 답변하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금 추석 연휴가 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공식적으로 사실관계가 조금 더 국회를 통해서든 수사기관을 통해서든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 제가 좀 열흘 이상. 네. 아쉬운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이 고발 사주를 통해서 야당 이제 선거에 개입하고 네.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이고 그 과정에 검찰과 국민의힘 간의 유착인데 네. 이 유착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조국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모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당시에 언론에 흘려진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검찰과 정치 검찰과 야당 간의 유착이 있었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네. 이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국민의힘 측이 오히려 소위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우리 김성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 네. 사회에 특히 언론 지형이 네. 아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네. 국민들은 174석을 가진 정당에서 계속 언론만 탓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더 진지하게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오늘 김 의원 그 압수수색은 재시도해서 좀 거의 뭐 맞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국회의원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없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네, 뭐 과거로 보면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을 하는 뭐 하긴 뭐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고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예. 오히려 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보니까 네. 사무실도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데 예, 의원실과 부속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치 이 공수처가 불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네. 마타도를 돌리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뭐 큰 저항 없이 압수수색이 그냥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는 게 좀 겸연쩍고 옳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그랬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황. 뭐 김웅 의원 법원에 준항국장 내고 했는데 오늘 뭐 압수수색 끝나서 이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린 것 같고요. 네, 실체적 진실이 아마 조금씩 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황도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차 슈퍼위크가 어제 끝난 거죠. 네. 이재명 지사가 또 과반 승리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과반 넘기 상황이 계속 될 거냐.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30%를 어쨌든 넘겼는데 더 치고 올라가서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이게 다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슈퍼위크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나 권리당원 투표의 경향을 보면 대개 이재명 지사가 53에서 55% 정도를 그렇죠. 얻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대체로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네. 일종의 추미애 후보 쪽으로 나눠주기가.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표가 나눠진 건 아닌가 이런 네, 게 네.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세균 후보 표의 일부가 또 이낙연 후보 쪽으로 옮겨가면서 네. 추미애 후보 표와 이낙연 후보 지지표가 조금씩 상승한 게 이번 1차 슈퍼위크의 주요 관전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또 호남 쪽 전략적 투표에 흔히 능하다는 호남 유권자들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할지도 참 궁금한데요. 오늘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직 사퇴를 오후 4시에 전격적으로 하셨어요. 네. 완주할 거라고 봤던 후보들 변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차 슈퍼위크 결과 이후에 무엇이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냐. 이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세균 후보 지지표나 정세균 의원 캠프에 있던 의원님들이 어느 캠프로 또 갈 거냐. 어디 집단적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산계할까요? 각각의 캠프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종의 선거 연합 방식이나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세균 후보를 돕는 분들의 성향이 또 누구 다 손을 들어주진 않을 거다. 다 제각각이고 다 개성이 있는 자기 또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몰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선거인단들도 제가 보기엔 아마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정세균 후보의 사퇴가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논리적 귀결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 글쎄 뭐 그건 뭐 알 수 없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네. 역시 원내 수석 부대표님이시라서 말씀을 굉장히 조심해 주시네요. 예, 뭐 논리적 귀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누구 어느 한쪽을 손들어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시간이 짧았습니다. 사실 더 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